자, 이번에 볼 거는 뒷이야기를 알면 소름 돋는 사진들입니다. 아래에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뒷이야기를 알면 소름 돋을 만한 사진들임. 사진들 밑에다 사진의 정체도 적어놨으니 보길 바람. 이거 제가 좀 미리 살짝 봤었는데 진짜 괴기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글로만 써져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좀 심약자나 정말 좀 기괴한 거 보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지저분한 방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뭔가가 많이 걸려있고 고문기구 같은 게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전기의자 같은 게 있어. 사진의 정체. 해당 사진은 장난감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연쇄살인마인 데이비드 파커 레이가 자신의 트레일러에 만들어둔 고문실이다. 즉 사진 속의 방은 데이비드한테 납치된 여성들이 고문당하고 살해된 장소다. 진짜 고문실이었네요. 연쇄살인마, 장난감 살인마라는 별명이 너무 기괴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 인형 같은 거.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긁힌 자국이 많은 철판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의 정체 한번 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의 가스실 내부 사진임. 사진 속 긁힌 자국은 가스를 들이마셔 고통에 몸부림친 피해자들의 손톱 자국이다. 너무 심한데? 가스 때문에 죽어가시면서 긁은 거 아니야. 문이 아닌데도 긁었다는 게 저는 좀 무서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평범한 단체의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카미카제 사진이 아닐까? 맞네요. 카미카제 대원들의 출동 전 마지막 모습. 이 젊은이들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이렇게 달려든 거 아니야. 이게 해봤자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이나 뭐 이런 애들일 텐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오래된 폐건물의 내부 같아 보이는데 이거 뭘까요? 노숙자 살고 그런 곳 같은데? MG라 써져 있는데? MG세대? 뭘까? 사진의 정체. 이거 피인가? 피자국인가? 해당 사진은 멕시코의 한 폐건물의 모습이다. 2023년 멕시코에서 놀러 나간 5명의 남성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음. 알고 보니 그 5명은 멕시코 카르텔들한테 납치당하였고 카르텔에 입단하라는 말을 거절하자 카르텔들이 5명 중 1명을 협박해 자신의 친구 4명을 직접 죽이게 시켰고 나중엔 그 1명마저 살해하고 시신들을 불태움. 홀. 사진 속의 지저분한 방은 그 5명이 살해된 장소다. 바닥에 있는 자국은 말라버린 혈흔이고. 멕시코 카르텔이 5명 여기 잡아가지고 너가 다 죽여 한 다음에 그 나머지 1명도 죽이고 나서 불태웠다는 거 아니야. 진짜 혈흔이 맞았네요. 이런 거 보면 폐가 이런 거 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도 조폭이 있잖아. 조폭이 그냥 사람 담그고 떠났을지 모르는 데인데 폐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되네요. 이거 보니까. 뭐라 써져 있는 거야? 이거는 베스트 메디신이다. 최고의 약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살이에요. 슬라우링. 도살은 최고의 약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구나. 아무튼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뭘까요? 뭔가 옛날에 유행했던 빌리 느낌이 좀 나는데? 근데 뭔가 살인마일 것 같아. 살인마. 해당 사진 속의 남자는 트래비스 빅터 알렌 사더라는 미국인임. 트래비스한테는 조디앤 아리아스라는 애인이 있었음. 그런데 트래비스의 변심으로 인해 조디는 굉장히 분노를 하였고 결국 2008년 트래비스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총격을 가하고 칼로 난도질을 하여 살해함. 이때 조디는 카메라로 트래비스의 사진을 찍음. 이 사람이 죽은 거구나. 조디가 찍은 트래비스의 사진이 이건 거고 총 27개의 자상, 찔린 상처가 발견이 되었고 목이 찢어져 있는 데다 머리에는 총상까지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즉 해당 사진은 샤워실에서 살해당하기 전 트래비스의 모습이다. 피해자였구나. 어떡해. 뭐야, 그러면 총 쏘고 찍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총 쏘기 직전에 찍은 걸 수도 있고. 무섭네. 이게 외국은 진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면 총이 너무 무섭다. 한국에 사는 게 너무 다행인데요.
다르게 보이네, 이거 설명 보고 보니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기자회견 사진인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뭐 기자들이 있고 카메라가 여럿 있고 마이크가 있고. 누굴까? 아르헨티나의 마티아스 벨로라는 이름의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인 2001년 마티아스가 경제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한 뒤 곧이어 기자들이 그의 전과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함. 그러자 마티아스는 방을 이동하고 소파에 앉더니 샷건을 꺼내 들었음. 아, 이거 샷건이야?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입에다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겨 살자함. 사진 속의 모습은 마티아스가 살자하기 전에 찍힌 사진이다. 자세히 보면 손에 샷건을 들고 있음. 야, 이게 샷건이 맞네요. 왜 그런 거지? 전과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 게 왔구나 싶어서 그냥 죽은 건가? 무섭네요. 그거 생각난다. 그 미국인가? 거기 한 정치인이 총을 자기 입에다가 걸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미국 정치인 권총 치면 나오거든요. 버드 드와이어. 여러분들 이거 그 사진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주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이 정치인이 드와이어라는 정치인인데 뭔가 그 돈을 빼돌리고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기자회견에서 권총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 대고 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이 사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볼 생각인데 이 사진 정말 무섭죠. 직전이야, 직전. 이 사진이 찍힌 이후 불과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드와이어는 방아쇠를 당기고 그대로 사망한다. 야, 아무튼 드와이어 생각이 났고 진짜 공포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동남아 쪽 애들이 막 울고 있고 서로 껴안고 있고 뭔가 전쟁 때 상대편 군인이 와가지고 다 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진이 너무 안타까운데. 자, 사진의 정체는 베트남 전쟁 당시 일어난 미라이 학살 때 촬영된 사진임. 미군들이 한 민간인 일가족들을 붙잡은 뒤 죽이기 전에 촬영된 사진임. 야,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 얼굴이 너무 공포고 너무 슬프네요, 이게. 얘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안겨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영진이 찾아주세요. 울산시 남구에서 실종된 우영진 군의 사진을 어머니 오모 씨가 들고 있다. 아, 이거는 뭔가 예상이 가죠? 이 어머니 오모 씨가 죽인 거 같은데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한다. 2008년 울산의 한 계모가 아들인 우영진이 실종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은 몰래 유기함. 자기가 살해해놓고 떳떳하게 뉴스에 나온 모습임. 야, 이런 거 보면 무섭다. 사람이 얼마나 철면피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이거 보니까 좀 그거 생각나는데 뭐였더라? 삼풍백화점 아줌마 있잖아요. 이 사진이 뭔가 사람 내면의 좀 악마성?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여기서 뭐 웃진 않았지만 너무 악마적이죠. 이 사람의 행보가. 패가지고 죽였는데 폭행해가지고 죽였는데 자기가 유기한 다음에 그냥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 뒷이야기를 알면 소름 돋는 사진들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 있죠? 저 사람은 누구고 왜 울상이지? 문신도 있고 몸도 좋고 한데 왜 울상일까요? 사진의 정체는 사진 속의 남자는 케빈 휘트릭이라는 이름의 42세 영국인임. 2007년 휘트릭은 한 생방송 사이트에서 라이브를 틀고 살자를 할 거라고 예고함.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등의 살자를 부추기는 욕들과 조롱을 해댐. 결국 휘트릭은 목을 매달고 살자하는 모습을 그대로 송출함. 해당 사진은 그날 휘트릭이 자살하기 전의 모습이다. 왜 살자를 하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되게 표정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 정말로 죽음을 결심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약간 뭐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 건가? 뭔가 다 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진인데요. 환자를 이송하는 사진 같은데 뭐지? 일본인가? 뭘까? 사고가 있은 후에 그걸 옮기는 건가?
근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 시신이라든가 뭐 그 환자라든가 없는데. 해당 사진은 1999년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때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 중 한 명인 오우치의 병원 입원 모습임. 아, 이거 한번 읽었었죠. 예. 도우치 어딨냐? 이 사람인가? 옆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오우치는 입원하는 동안 피부가 벗겨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고통들을 겪다 피폭된 지 83일 만에 사망함. 어허. 자세히 보면 사진 속에 오우치의 오른손이 빨갛게 된 걸 볼 수 있음. 아, 헉! 오우치 씨가 이분이시고 손이 완전 빨개. 어떡해? 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어떡해? 이거 의사인가? 이 사람은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 아무튼 손이 이게 많이 아프겠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일본어 좀 해석해 주세요. 따다다닥. 저는 이거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읽었었다가 너무 좀 그 내용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었는데, 이 사진의 정체는, 해당 사진은 2006년 한국에서 한 남자가 지식인의 일본어 책의 내용을 번역해달라는 지식인의 질문 캡처본임. 사실 위에 일본어로 써진 내용은 목을 매달아 살자 하는 방법에 대해 적힌 글이었음. 그리고 누군가가 해당 내용을 번역해줌. 그런데 얼마 후 해당 질문자는 진짜로 목을 매달아 살자 한 것으로 밝혀짐. 더 이상 이거 질문한 사람이 활동이 없었나? 아니면 아이디가 삭제됐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문이 한국어 해석으로 있는데 너무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죽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모자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의 정체. 아마 비행기 같은데 비행기 추락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해당 사진은 2014년 한 엄마와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사진임.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해당 비행기에다 미사일을 발사해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결국 비행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함. 미친 거 아냐? 왜 쏜 거야? 얘네 왜 쏜 거야? 네덜란드랑 이게 사이가 안 좋은가? 근데 그렇다 쳐도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절로 안 띄웠겠죠. 왜지? 해당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으로 비행기 내에서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즉 뒤에 두 모자도 사망함. 이 비행기에서 미사일 맞으면 살 수가 없겠지 사실. 안타깝습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타기가 좀 두려워지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 달에 비행기 타는데 좀 무섭네. 중국 가는데. 자, 다음 사진입니다. 셀카 사진 같은데 뭐지? 뒤에 있는 것들은 아마 펫 용품 같아요. 펫 강아지 옷이라든가 강아지 먹이 뭐 이런 느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느낌상? 자, 사진의 정체는 해당 사진은 오스카 오테로 아길라르라는 이름의 멕시코 청년이 술을 마신 뒤 페이스북에다 올리려고 촬영한 셀카 사진임. 이때 오스카는 권총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실수로 총의 방아쇠를 당겨 격발을 해 이마에 총상을 입음.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사망함. 실수로 죽은 거구나. 왜 그래? 총에 총알을 넣고 당기면 어떡하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불길한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 이거는 진짜 무섭다. 이건 저장해놔야겠다. 그냥 사진 자체가 너무 무서워 버리는데요. 너무 불길한데? 사진 자체가? 자, 사진의 정체는, 사진 속의 책상 앞에 앉은 남자는 칼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호주 마약왕이었음. 그런데 칼은 법적 문제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됨. 그러다 칼은 교도소에서 정보원이 되어서 자신의 동료들에 대해 불기 시작함. 이에 열받은 동료들이 계획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칼을 죽이라고 명령함. 그 후 임무를 받은 놈이 자전거 부품을 뜯어내서 무기로 쓰고 칼을 폭행해 살인함. 이 사진은 죽기 전 칼과 암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임. 암살자가 와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애를 칼을 죽였나 보다. 아직 죽기 전인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그러면 암살자인 거고. 그 뒤에 사진도 다 있겠네? 무섭네. 마약왕을 죽여버리네. 미쳤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유튜브 영상인 것 같은데 뭐지? 평범해 보이는데?
사진의 정체. 이건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 일어난 일이다. 사진 속의 남자는 조던 먼이라는 30대 미국인임. 조던은 평소에 극우 음모론에 빠져 있었음. 조던한테 공무원 아버지가 있었는데 조던은 자기 아빠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망상에 빠져서 어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 자기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인 뒤 시체의 머리를 자름. 그 후 조던은 유튜브에 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영상 속에서 조던은 카메라를 향해 자기 아빠의 잘린 머리를 보여주고는 자신의 신념이 담긴 말을 함. 해당 사진은 누군가가 찍은 당시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의 캡처본임. 야, 유튜브에 이게 올라온 거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 정신병이 있는 건가? 정신병 있어가지고 뭐 사형까지 안 당한다든가 뭐 그랬을 것 같네. 종신형을 받든 30년형을 받든. 아, 너무 정신 이상자인데? 눈이 은은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있어 지금. 무섭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지. 자기 아버지 머리 잘라가지고 들고 유튜브 영상 찍은 거면. 심지어 구독자도 11명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 프사가 충격적이라고요? 뭐지, 피크닉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 이거? 극우 관련 뭐 그런 팜플렛인 것 같죠? 극우 음모론 팜플렛? 자, 아무튼 2편까지 봤고 바로 3편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리무진을 타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뭔 사진일까요? 뭔 사진일까? 어떤 한 레딧 유저가 레딧에 올린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가는 리무진에서 찍은 사진이다. 멋있다 되게. 리무진을 타고 다 같이 가는구나. 사진 속 왼쪽에 맥주캔을 들고 수염이 있는 남자는 결혼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결혼식에서 놀고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냥.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사진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 착각이겠죠? 좀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니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흑인 2명의 기념사진인 것 같은데 요거는 딱 봐도 래퍼 투팍, 빅이구나. 투팍은 아직 살아있죠. 예. 투팍 아직 살아있잖아. 죽었나? 돌아가셨죠? 예. 투팍은 돌아가셨고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 사진의 정체. 사진 속 왼쪽 인물은 빅이, 노토리어스 B.I.G라는 이름의 래퍼이고 오른쪽은 디디, 퍼프 데디이다. 이 사진은 1997년 3월 8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촬영 후 몇 시간 뒤 빅이는 총격에 습격을 당해 살해됐다. 근데 퍼프데디는 최근에 또 사건이 있었죠. 그 미성년자 성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퍼프데디는. 빅이님이 살아계셨다면, 투팍님이 살아계셨다면 좀 힙합의 레벨이 좀 많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아메리칸? 뭔가 비행기 사진인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추락했겠죠? 해당 사진 속 기체는 아메리칸 항공 11편으로 해당 비행기는 9.11 테러 당시 처음 테러를 당한 비행기다. 사진은 사건 발생 23일 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서 찍힌 사진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테러를 어떻게 당한 거예요? 비행기 탈취 당해가지고 그 건물에 처음 박은 비행기가 이거라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9.11 테러 비행기. 납치한 항공기. 그게 이게 맞나 보네. 이게 맞네요. 9.11 테러 보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막 사람들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음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보시면 진짜 좀 많이 섬뜩해집니다. 테러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좀 실감할 수 있달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총에 웬 낙서가? 요거는 뭔가, 이거 보면 뭔가 그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막 테러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총이 아닐까? 맞네요. 사진 속 총은 부시마스터 XM15로 사진 속의 총은 2022년 5월 14일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페이튼 S. 젠드론이 사건 당시 사용한 총이다. 총에 넣힌 낙서들은 인종 혐오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0명이 살해됐다. BLM,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건가? 이게 인종 혐오는 아닌데 그 인종 차별을 당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페이튼 S. 젠드론 쳐볼게요. 이게 2022년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인 총이었는데, 그 좀 알아보자면 그는 방탄복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으며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트위치 동영상 생중계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그가 소지한 이 총에는 니거라는 문구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조롱하는 내용 등 갖가지 흑인 비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백인 남성인 페이튼 젠드론이 흑인을 혐오하면서 이렇게 총기 난사를 벌인 거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저 이 영상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총기 난사 직전의 모습인데 이거 진짜 잔인해요. 일단 그 직전의 모습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미친 거 아냐? 여기서 이렇게 총 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요. 그냥 일자로 쓰러진다니까, 사람이 총을 맞고. 저 이거 보고 좀 그 충격이 좀 심했었는데 이게 다 트위치 생방송으로 생중계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자식이 범인이고 18살에 관련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제대로 긴 영상으로 또 다뤄볼게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미쳤어. 이거 봐봐.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실제로 영상을 봤었는데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인 총이라는 거죠. 한국에 총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강가를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떠 있는데? 뭐야 이거. 1853년 조셉 에이브리라는 남자가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 보트를 타러 갔는데 보트가 충돌 사고를 당해 조셉을 제외한 2명은 폭포에 쓸려가 사망을 했지만 조셉은 통나무를 붙잡아 간신히 살았음. 그렇게 조셉은 통나무 위에서 18시간 정도 버틴 뒤 구명보트에 탑승했으나 구명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함? 에? 아니 잠깐만. 왜 구명보트가 왜 뒤집혀? 구명보트가 왜 뒤집혀 이거? 이게 홍수가 났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강가 자체가 물살이 센 건데 이게 구명보트에 탑승했는데 죽은 게 이게 말이 안 되네. 사진은 통나무를 붙잡고 있는 조셉이 찍힌 사진임. 그러게요. 그 사진 역사가 기네요. 1853년. 안타깝네요. 이게 죽을 운명이었던 걸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점점 골목, 왠지 수상. 형, 왜 말이 없음? 모두들 타인에게 주옥 같은 사람이 됩시다. 골목 들어간 후 말없는 오카. 야야, 잠깐만. 이게 뭔 채팅이야? 그룹 채팅방이고 6명이 있고 뭔 사진이야? 해당 사진은 2012년 4월 30일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살해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지인들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다. 사진을 보면 형 왜 말이 없음? 이라고 보내져 있는데 답장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살해됐기 때문이다. 여기 어떤 이 형이 죽은 건가? 뒤에 이제 골목 들어간 후 말없는 오카 뒤에 전화를 해봤나 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야야 잠깐만 이라고 한 것 같아. 이러면 또 그 PTSD 오겠는데? 남은 사람도 그렇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람은 땅바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총 맞은 건가? 총 맞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사진상에서. 약간 뭐랄까 얼핏 보면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휘두른 뭔가에 맞은 건가? 군인 같아 보이거든요. 사진의 정체는 해당 사진은 2013년 9월 11일 네팔에서 찍힌 사진으로 한 남자가 3층 건물에서 살자 시도를 하려고 해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남자는 그대로 투신해서 살자 했다. 사진은 남자가 땅바닥에 몸을 박기 직전에 찍힌 사진이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찍냐? 미친 거 아냐? 끔찍한데요? 3층 건물이면 막 크게 막 짓눌려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끔찍하네요. 이대로라면 머리 아스팔트에 박혀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위에는 군인 같고 밑에는 그냥 뭐 마을 사람들 이런 느낌인데? 죽이려는 것 같아요. 사진의 정체는 해당 사진 속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체첸 출신 민간인으로 체첸 반군들에게 붙잡혀 구덩이를 파게 됐다. 사진을 찍은 후 이들에게 온 것은 총알들과 수류탄이었다고 한다. 에바야, 이걸 또 자랑스럽게 찍은 거 아냐? 군인 되면 이런 생각이 드나? 사람을 죽이는 거를 왜 죽이기 직전에 사진을 찍고 앉아있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분이 어떨까?
심지어 민간인이야. 군인도 아니야. 그냥 가게 두면 안 되나? 자, 인류애가 바싹 마르는 날 확실히 그러네요. 자, 다음 4편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 글은 정체를 알면 진짜 혐짤인 사진도 있어서 미리 주의 사진 첨부한다. 이번엔 좀 심한가 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뭐야 이거 뭘까? 가늠이 안 돼, 가늠이.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둘. 근데 이 여성 둘은 되게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은 좀 사페 느낌인가? 사페인가? 염산을 뿌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야? 해당 사진은 1964년 6월 18일 플로리다주의 한 호텔의 백인 전용 수영장을 찍은 사진이다. 이날 흑인 인권 시위자들이 백인 전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함으로써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해당 호텔의 주인인 제임스 브록은 시위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염산을 들이부었다. 와, 진짜 염산이야. 즉 사진 속 수영장 밖에 있는 남자가 뿌리고 있는 건 염산이다. 야, 이 64년이면 해방 전이야 후야? 이게 흑인 차별 금지법, 이게 1964년 민권법 제정으로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이게 64년 6월 18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언제 됐는지 봐야겠다. 차별금지법 이게 64년 만들어진 법인데 언제 만들어졌을까? 몇 월에 만들어졌지? 이 민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막 나오진 않네? 제가 봤을 때는 64년에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 전후인 것 같아요. 그 되기 직전이라든가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제 백인들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백인들은 계속 흑인들을 좀 그걸 했잖아요. 차별을 했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여성들이 이런 시위를 벌인 것 같은데 이 호텔 주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네, 안에 백인도 있네. 이게 뜻하는 거는 그 민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야, 이 사진은 진짜 공포다, 공포.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이 아이 죽이기 전에 찍은 거 아니야? 이게 군인들이야. 딱 봐도 뭔가 방탄조끼를 입고 있고. 뭘까? 사진 속의 남자들은 시리아 반군 단체인 누르알 딘 알젠키 소속 조직원들임. 이들이 붙잡고 있는 애는 시리아 소년병임. 이들은 이 사진을 찍은 후 얼마 후 사진 속 소년병을 참수해서 죽이고 인터넷에 공개함. 아니 소년병을 좀 어떻게 이렇게 죽이냐? 그러니까 소년병이라서 안타까운 거가 일단 첫 번째고, 그 소년병을 생포했어. 그 다음에는 좀 죽이기 뭐 할 것 같은데 이걸 죽여? 정말 어쩔 수 없다면 뭐 어디를 불구를 만들든가 그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병사끼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참수하고 그거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너무 잔혹하다. 너무 잔혹합니다. 소년병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지. 자, 다음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 같아 보이는데 뭔가 전쟁 중에 뭐지? 우리나라구나. 해당 사진은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민간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 사건 당시 찍은 민간인들 사진임. 해당 사진은 5월에 촬영됐고 이들은 자기들의 처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이거 안타깝다. 뒤에가 돌담길 그런 거구나. 이게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에 뭐 빨갱이가 와서 뭐 선동해가지고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민들을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죽인 사건인데 이게 사진으로 남아있구나. 좀 나무위키를 살짝 볼까? 나무위키에 살짝 정리된 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4.3 사건은 폭동적 시위 진압을 시작으로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한 학살,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학살,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보복성 학살 등등 사실상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학살의 유형이 총집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장대들이 민간인들까지 싹 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사건을 입에 못 올렸대요. 진짜요? 아무래도 거기 살아계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직접 겪으신 거니까 또 입에 올리기도 뭐 했겠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인 것 같은데 반합에 뭐가
그 군대에서 쓰는 반합에 뭐가 담겨 있는데 뭘까? 사진 속 반합에 담긴 음식은 고기 전골임. 문제는 이 전골 속 고기의 정체인데 1945년 2월경 다치바나 요시오를 포함한 일본군들이 붙잡은 미군 포로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시체를 요리해 먹은 적이 있음. 살점은 9위로 내장은 전골을 해 먹었다고 함. 즉 사진 속 전골에 담긴 고기의 정체는 인육이라는 거죠. 야 진짜 끔찍하다. 미친 일본군들. 야 저는 이거는 좀 놀랍네요. 이게 하나 잡아가지고 소마냥 살점은 뭐 고기로 구워 먹고 내장은 전골로 해 먹고 내장을 먹었다는 게 더 좀 충격이다. 많이 충격이야. 어우 쉣. 이게 화질구지라 더 징그러운 것 같은 느낌? 뭔가 스루 스트리밍 보는 느낌인데 미친놈들이네요. 7, 80년 된 일이네 이게.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이건 좀 역하네요. 사람 새끼인가? 자 다음 사진입니다. 소방관들의 출동 사진인 것 같은데 뭔가 터널인가? 터널이 네모났네? 뭐지? 사진의 정체. 해당 사진은 9.11 테러 당시에 한 사업가가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속 제일 가깝게 찍힌 소방관의 신원은 게리 복스로 해당 시점에서는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터널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소방차에 내려서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후 게리는 현장에서 순직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진이네요 이게. 하도 차가 안 가지니까 운전자만 두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냥 달려간 거구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당시 미국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신기한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되게. 자 다음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의 정체. 대한민국이구나. 한국 사진이구나. 해당 사진은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당시에 찍힌 사진이다. 사진 속 사람들의 정체는 대한민국 정부 수행원들로 묘소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사진처럼 서 있었다. 이 사진을 찍은 후 몇 초 뒤 북한의 소행으로 테러가 일어나 사진 속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망했다. 자세히 보면 사진 하단에 얼룩이 묻어 있는데 이건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의 피가 카메라에 스며들어가 생긴 혈흔이다. 이게 그 피 얼룩이구나. 밑에 허연 거가 이게. 여담으로 이 사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로 지각을 해서 무사했다고 한다. 야 이거 지각해가지고 살았다고? 야 이 운명이 이게 참 이게 공교롭네요. 야 다 죽었다고. 대부분이 사망했대. 놀랍네요. 그러면 이 암살자들 이 북한에서는 이제 전두환이 안 온 거를 몰랐나 봐. 전두환을 죽일 생각이 없었나? 아무튼 역사적인 또 사진이네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인형 옆에 있는 건 뭐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설마 시체야? 아니지. 해당 사진은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난 후 찍힌 사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86명이나 사망했다. 86명이나 사망을 했대요. 사진 속 인형 옆에 자루에 감싸져 있는 건 누군가의 시체로 옆에 아기 인형이 있는 걸 보면 피해자는 아마 어린아이로 보인다. 어떡해. 누가 이렇게 감싸 준 거겠죠? 너무 적나라하게 있으니까. 어떡하냐. 너무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생일 축하하는 카톡 대화인 것 같은데 아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뭘까요? 제발. 해당 사진은 2015년 9월 8일 한 남자 장 씨와 어머니의 카톡 대화 내용이다. 도박 빚에 빠져있던 가해자 신 씨는 장 씨한테 강제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함. 그런데 장 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 씨는 동료들과 함께 장 씨를 살해함. 이후 신 씨는 장 씨의 어머니에게 카톡이 오자 들키지 않으려고 신 씨인 척 위장해서 2주간 카톡을 주고받음. 사진 속 대화 내용은 신 씨가 장 씨의 어머니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 9월 8일의 대화 내용으로 장 씨의 어머니가 장 씨의 생일을 축하해주자 신 씨가 아들인 척 문자를 보낸 것. 이후 신 씨 일당은
다행히도 검거되었다고 한다. 죽였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생일인 걸 안 거네. 어머니는 그럼 어떡하냐. 2주간 카톡했는데 그게 살인마랑 카톡한 거였던 거 아냐. 진짜 악마네요, 악마. 심지어 이 일당이야, 일당. 여러 명이서 이제 죽인 거구나. 야, 진짜 나쁜 새끼네요, 얘는. 자, 이제 5편이고요. 마지막 편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개구장이 같은 외국의 백인 남성이 있고 목에 뭔가 톱 같은 거를 들이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뭐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냥 찍은 건가? 해당 사진은 2017년 11월 1일 러시아에서 18살 학생인 안드레이 에멜야 니코브가 범행 전에 찍은 셀카 사진이다. 안드레이는 심한 문제아였는데 어느 날 평소 트러블이 있던 건강안전교사 세르게이 다닐로프와 교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세르게이의 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여러 인증 사진들을 찍었는데 위의 사진은 범행 전에 찍은 사진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왼편에 원형 전기톱이 보일 텐데 안드레이는 범행 후 사진 속 전기톱으로 스스로 목을 그어 살자 했다. 범행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은 거구나. 미친놈이네요. 여걸로 죽었다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입에는 뭐야, 이쑤시개야? 도라이네 완전. 자, 다음 사진입니다. 비닐봉투가 되게 많아요. 이거 뭐야?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불길한데요? 해당 사진은 일본의 식인 살인마인 사가와 이세이의 냉장고에서 발견된 비닐봉투들이다. 이세이는 1981년 6월 11일 네덜란드인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살해한 뒤 시체의 일부를 섭취하고 일부 부위들은 집에 보관을 하거나 여행 가방에 넣고 유기했다. 사진 속 비닐봉지에 담긴 건 피해자의 살점이다. 냉장고에 넣었다는 거는 따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따로 그냥 고기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을 한 건가?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식인 범죄자인데 책까지 냈어. 자기가 식인한 거를 바탕으로다가. 전 작가이자 AV 배우까지 했다고?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외국에 도망갔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소설을 냈네? 얘가 자서전을 쓴 건가? 자세한 거는 이것도 다뤄볼게요, 나중에. 자세한 건 좀 나중에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생긴 사람이었고 저 소설이 제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네. 나무야 미안해. 인형 빼서? 자, 다음 사진입니다. 버스 주변에 웬 경찰이? 그러게요. 뭘까? 자, 이 사진의 정체는 해당 사진은 2008년 7월 30일쯤 캐나다에서 찍힌 사진으로 해당 버스 안에서 중국계 남자 빈스 리가 한 청년 맥린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토막을 내서 인육을 먹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름. 사진 속 버스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버스임. 그러면 그 버스 안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인육 이렇게 슥 해가지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 아니야. 버스 안에서. 심지어 정신이 완전 이상한 녀석이었네. 왜 이렇게 다들 인육을 점점점. 그러니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셀카 사진인 것 같은데 뭘까? 마스크를 끼고 있네. 범행 전인 걸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자디엘 엘 스남이라는 남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푸에르토리코 가수임. 2014년 초 자디엘은 위에 셀카를 찍고 난 후 얼마 안가 교통사고를 당해 27세의 나이로 사망함.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유명 가수였는데 이 셀카를 찍고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거죠. 이 사진은 그 직전에 찍은 사진인 거고. 그러게 어리다. 어린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내가 언제 넘어져가지고 보도블럭 같은 데 머리 찧어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후회 없게 좀 살자,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놀기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먼 미래도 바라보되 당장에 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사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매일 방송해주기? 그거는 전속 편집자가 있으면 진짜 매일 방송도 진짜 할만할 것 같은데. 제가 그 큰 방송인이 돼서 편집자를 많이 쓰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 매일 방송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편집자 구하기? 월세 내기 바쁜데 이거 못 구하죠. 아직 못 구하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누가 경찰에 연행되는 것 같은데 얘 이 자식 아직 모르니까 이 자식이라 하면 안 돼. 이 사람을 좀 죽이지 않았을까? 위에 사진 속 왼쪽 인물은 스티븐 그린이라는 경찰관인데 어느 날 모바일 카운티 메트로 교도소의 출격구 앞에서 범인에 의해 칼을 목에 찔려 사망함. 그린 경관은 범인을 데리고 순찰차에서 내려 교도소로 향하다가 살해됨. 사진은 그린 경관이 범인에게 살해되기 직전 모습임. 여담으로 그린 경관은 당시 아내와 아들 1명, 딸 2명이 있었다고 함. 야, 어떡하냐. 그러니까 검거하고 뭐 이제 재판 다 하고 교도소에 넣기 직전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방심해가지고 얘가 찔러가지고. 되게 듬직하게 보이시는데 이게 안타깝네요. 안타깝네. 자, 다음 사진입니다.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차 안 같죠? 되게 단란해 보이는데? 해당 사진은 2012년 12월 9일 멕시코에서 찍힌 사진임. 멕시코의 팝스타였던 제니 리베라는 제트기에서 자신의 일행 6명과 함께 사진을 찍음. 그런데 얼마 후 제트기가 갑작스럽게 추락해 버렸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함. 또 유명인인데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네요. 제트기?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다. 제트기 타는 거 보면.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쓴 글 같은데 뭔가 레딧 같은 데다가 써둔 뭐 그런 건가? 영어로 길게 쭉 글이 써져 있고 메가? 미디어 파이어 있는 거 보면 뭔가 영상을 공유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2019년 3월 15일 브렌튼 테런트라는 남자가 범행을 일으키기 약 10분 전 HN 정치 게시판에 올린 테러 예고 그림. 이 글을 올리고 난 뒤 브렌트는 여러 총기들을 가지고 한 이슬람 사원을 쳐들어가 총기 난사를 일으켜 대학살을 저지름. 이 사건으로 인해 무려 51명이 51명이 살해됨. 정치 게시판에 테러 예고글을 올린다. 바로 갔나봐. 이슬람 사원에다가.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총기 난사하는 사건들은 좀 종종 있죠. 미친놈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무섭네. 한국에서도 이런 테러 예고글 같은 거 올리면 경찰이 막 가서 막잖아요. 미국도 그럴 텐데 너무 빨리 한 건가? 빨리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것도 아니면 미국이 너무 크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건가?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글들을 볼 때마다 한국이 참 이게 좋다. 한국이 이제 안전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네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냥 방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의 정체. 뭘까 이건? 한국인데? 장국밥, 파전, 탕. 여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죠? 해당 사진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 한 식당가를 찍은 사진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탁자가 기울어진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바닥이 기울어져 있음. 그렇게 얼마 후 건물은 붕괴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502명이나 사망함. 이게 탁자가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기울어져 있었구나. 얼마나 오래 기울어져 있었을까요? 요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 직원이나 거기 입점해 있는 사장들이 알고 도망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 당시에는 현대기술의 집약체인 건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 몰랐겠지. 그냥 내 착각인가 싶었겠죠? 도망칠 수 없었나 이때? 건물이 기울어진 거를 알아채는 게 쉽지는 않긴 했을 텐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삼풍백화점이었구나 여기가. 아무튼 여기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뒷이야기를 알면 소름 돋는 사진들 1편부터 5편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요번엔 좀 사진이 주가 되는 컨텐츠였는데 사진이랑 같이 보니까 확실히 더 무섭네요. 무섭고 좀 징그럽고 뭐 안타까운 것도 많고 좀 더 몰입이 더 잘 된달까? 속이 안 좋아졌어요. 인육이 너무 많이 나와. 인육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근데 가장 사람에게 손쉽게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소재가 뭐냐 하면 인육인 것 같다. 너무 섬뜩하다. 인육이랑 총기 난사랑 그리고 이제 가족 죽이고 이런 거
충격이네요. 자, 아무튼 뒷이야기를 알면 소름 돋는 사진들 쭉 읽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뭐 찝찝하네요.